자, 소통 능력의 지수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기다려준다. 아니면 내가 말하는데 상대가 말해. 그럼 내 말을 잠깐 멈춘다.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믿어적인 거거든요. 우와, 좋으세요. 좋으세요. 제가 다 평가하진 않았지만 인정해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의도한 대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자꾸 오해해요, 상대가? 저 그 말 뜻이 아니었는데 혹시 제 말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셨나요? 이런 말씀 하세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저는 B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감정 쏟으셨다면 안 쏟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나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뭐그러 해요? 그 뜻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야, 네가 왜 그따위로 들어? 이런 거죠. 또 다른 말이잖아요. 어머, 제가 그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이 뜻으로 했어요. 감정 안 상해도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의 안위를 돌보는 거고. 아니, 저 그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센텐스인데 목소리로 하고 톤을 뒤로 올린다면 완전히 이거는 맹비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텐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스피치 유튜브에 다루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센텐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음성하고 말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목소리로 쓰기 시작합니다. 발성이라는 걸 풀 거예요. 이렇게 배를. 그럼 목소리 높아지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목소리로 쓰면 여러분 보통 목소리나 입안 소리 많이 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 소리 안 씁니다. 공기 소리를 안 써요. 그러면 상대한테 입혀진 소리가 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약간 목으로 이렇게 씁니다. 목으로 쓰고 소리를 이렇게 일자로 밀지도 않고요.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럼 얼마나 지루하게 소리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면 5초와 7초, 1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소리가 땅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싱크홀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배를 풀러서 복식을 안 쓰고 목으로 쓰는데 얘가 높은 소리인데 마이크를 이렇게 써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럼 굉장히 뾰족하죠. 그러면 이 소리로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어머, 너 그랬니? 너무 시끄러워. 막 그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주문할 때 야, 뭐 마실 거야? 막 이렇게 소리로 내죠. 이거 되게 시끄럽다 느끼죠. 근데 여러분은 성량과 보이스를 남에게 배려가 된다라고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동음이어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버드는 무조건 스피치가 필수 과목입니다. 오바마 보십시오. 얼마나 연설을? 링컨 보십시오. 모든 대본에 거울 앞에서 연설을 연기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2-3시간 연기하듯 연습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무의식적 심리학을 알고 그거를 공략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보이스의 힘이 38%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쓰면 이타적으로 들리지 않을 뿐더러 제가 음을 끊을게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절을 이렇게 끄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식사 잘 하셨나요? 이렇게 이게 질질 특정 음을 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 잘 하셨나요? 기차 타고 가시나요? 이렇게 음절을 똑같은 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공평하고 민주적인 대화법인 것 같죠? 근데 만약에 뒤를 또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뒤를 이렇게 올리면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되게 강요하듯 들리죠? 이타적 태도가 물씬 풍겨야 됩니다. 리더십에는. 왜냐하면 교수 자리도 공적 연설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이타심은 어디서 나와요? 제 마음의 의도는 여러분한테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단전 소리로 소리를 펌핑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민정이라는 캐릭터 소장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변화시킬게요. 인간이 왜 존중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요. 눈을 이렇게 희번덕 쓰고 이렇게 웃어요. 얘는 오나 합니까? 안 오는? 이타적이지 않아요. 그럼 소리를 바꿀게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웃지 않는데 정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합니다. 편안한가요? 안 편하죠. 그러면 좀 전에 강민정이 이 목을 쓰고 있다면 허위적인 태도가 보이나요? 지금 음성도 올리고 있어요. 안 보이죠? 바꿀게요. 원래대로. 윗배 아랫배를 등가죽에 붙여서 공기 소리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서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잠깐의 정적도 평안합니다. 왜요? 방금 들렸던 음성에 웃음이 흘려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정적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죠? 아닌가요? 끊임없이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는 여러분의 성격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스쳐 들어왔을 때의 모양새, 오프닝을 시작했을 때의 모양새, 음성을 바뀌었을 때 저 사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제가 공기소리로 하면 빠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한테 여운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제가 만약에 뒤에 실장님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복식을 넣을 거고 하나는 안 넣을 겁니다.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할게요. 실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목으로 한 거예요. 실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그래도 나름 친절했어요. 근데 공기 소리로 바꾸면 실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돼요. 실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근데 그냥 소리가 협의적이죠. 과장님 이것 좀 옮겨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협의적이죠. 이게 뭐냐면 목으로 해서 자신의 감정이 다 드러나게 하는 패턴을 쓰기 때문에. 공기는 왜 안 드러나요? 포장도로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잘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리더적으로 협의적 소리를 냅니다. 이 공기 소리가 되게 전문가적 소리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써야 되는 명상 소리라는 목탁 소리를 기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랫배 윗배를 등가죽에 붙여서 소리를 내면 편안한 소리가 나 먼저 들리죠. 그러면 타인을 배려하면서 어떤 말도 불편한 말도 해야도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철학가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며 상하를 존중하는데 왜 우리는 개인의 존중이 없는 것 같을까요? 왜 언어의 존칭은 있는데 편안함은 없고 인정은 없을까요?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서강대 반성택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상하만 있는 관계만 있었지 평등의 관계가 있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평등의 개념과 말과 문화가 아직 정착되기에는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독일에서 한 10년 이상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한국어의 존칭은 진짜 존중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어조 어떻게 하는지에 따르면 다 다르신 거 아시죠? 식사하셨어요? 라고 공기 소리를 내는 거랑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먹던지 말던지인데 나 예의상 물어봤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말투에서 싸납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존칭이죠. 놀랍죠? 그러니까 한국 언어가 진짜 미묘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 출장에 강의를 많이 갈 때 그 부산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맨 뒷석에 바로 두 번째 제가 창가 자리를 앉았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여자분이 마지막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여자분이 타자마자 시댁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해요. 근데 제 바로 앞자리에 노부부가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분하고 제가 중간에 앉고 할아버지가 앉았어. 저희 분위기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가 아직 있죠? 지금 있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계속 시댁욕을 하면 이제 어떤 남자분이 기집애가 어디 나와서 저렇게 욕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걸 분명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저는 이제 언론을 전공했으니까 얘를 중재해놔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래요? 아니 선생님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떠드시면 어떡합니까? 누가 좋아요? 선생님 같은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도울 때 이렇게 돕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른이 막 아이를 함부로 대. 아니 어른이 말이죠.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이 사람 반감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1번 상대가 반감이 안 들도록 한다가 전략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열불나 죽겠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웃음을 닫고 격식은 그냥 갖추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언어에서 못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5년, 20년 공부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왜냐면 이 똑같은 현상을 하나는 격식 있게, 하나는 격식 없게 할게요. 어떻게 제가 그때 얘기했냐면 할아버지가 자다가 한 10분 견디다가 짜증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서 보는데 갑자기 탁 하고 저를 째려본 거예요. 전주한 거예요. 뒷소리가 바로 저니까.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피했어요. 나는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오해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피했더니 이분이 맞았어. 그때 이제 마침 아나운서가 나왔어요. 뭐라고 아나운싱이 나왔냐면 긴급한 통화는 밖에 나가서 복도 통내조 해주십시오라는 타당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뭐가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이 부정적인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내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했죠. 근데 아나운싱이 딱 되고 할아버지가 째려봐요?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어떤 태도로 어떤 센텐스를 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말감각의 능력이에요. 같은 여성분끼리 먼저 한 두 분 얘기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직접 말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저 앞에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쳐다보셔가지고 음. 좀 통화 소리 줄여달라고. 아, 그럼 이따가 할아버지랑 이제 싸우면 되겠네? 제3자를 끌고 오면 좋지 않다. 제3자 끌고 오면 좋지 않다. 내 의견으로 해야 한다. 뭐 할아버지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싸울 마음은 없었던 할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3자를 끌고 오면 더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유리예요. 이렇게 외부를 달리고 있고 옆에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오해가 없어요. 난 당신을 공격할 뜻이 없어요. 라고 눈을 표현해야 돼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단도직입적 너 되게 무례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반감이 딱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무례의 심리학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할 때는 표정이나 음성에 격식이 있고 웃음을 띄어야 돼요. 근데 내가 표정을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창을 딱 봤더니 눈이 비치더라고요. 근데 의자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약간 흉하잖아요. 그래서 아, 거울로 봐야겠다, 유리로 봐야겠다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도 말할까 말까. 그런다 이렇게 장착했어요. 이렇게 전 무조건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아, 선생님 죄송한데요. 혹시 급한 통화면 나가서 해주시면 서로 간에 좀 배려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간에 배려가 될 것 같아요. 잠깐 잊었나요? 혹시 급한 일 때문에? 그럼 잠깐 낙킹만 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안에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저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저는 밖에 대기자가 없었고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10초도 안 됐는데 밖에서 쿵 이래요. 그럼 기분 나쁘죠. 얘가 왜 그래요? 이렇게 두들겼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두들겼어. 근데 안에 사람이 왜 두들겨? 뭐 이런 식으로 무언의 사운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겪어보시죠.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언어를 에티켓만 지키냐 매너로 지키느냐의 차이예요. 에티켓만 지키면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에티켓이. 이게 뭐냐면 프랑스 정원에 정원을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쓴 게 에티크였어요. 여기를 들어가지 마세요. 정원을 망치지 마세요. 최소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게 에티크. 그러면 정보 전달만 하는 건 에티크. 근데 그 사람의 무한함이나 지금 정황이나 이런 거를 배려하면 매너가 되는 거예요. 매너고요. 안에 사람이 있으면 노크를 한다. 에티크만 지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에티크만 지키면 문화가 없다라고 느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너가 지키는 언어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민망하다 그러면 민망하면 짚어요? 짚지 말아요? 짚지 말아요. 짚지 마는 걸 어떻게 해요? 음성이나 표정에서 격식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죄송한데요. 혹시 급한 통화면 나가서 해주시면 좀 서로 간에 배려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얘를 웃음 없이 할게요. 딱 돌아서 선생님 죄송한데요. 급한 통화면 밖에 나가서 해주시는 게 서로 간에 배려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뭐예요? 너 배려 진짜 없는 인간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센텐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음성과 표정의 격식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해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데 표정과 격식이 있게 조금 배려해서 말을 하면 매너답게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를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 양식이 저희가 아직 약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얘기를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 화병이 굉장히 많고 진실하게 알아가지 않고 부부가 됐는데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고 서로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얘기하고 표현만 바꿔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요 표현만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그럼 관계 확실히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서